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이쪽인데,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AI 대해서 로봇이 발표가 될 건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탑티어로 뽑자라고 그러면, 그럼 로봇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예. 네이버와 카카오도 저점에서 좀 강한 반등세를 예. 보이곤 있어요. 예. 그래도 사실 고점들이 반토막이긴 하거든요. 두 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카카오는 저는 뭐 주가상으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그동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약간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 치면 하이닉스가 더 탄력성이 높은 것처럼 카카오가 뭐 변동성이 더 심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좋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밸류를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 네이버가 낫다라고 보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이쪽인데, 카카오도 만만치 않지만 네이버 쪽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미지를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AI 대해서 로봇이 발표가 될 건데, 손은 발표가 났습니다. 손이요? 손으로 이제 하트 모양을 한 사진이 나왔는데요. 손 마디가 딱 2개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서 이거를 관절 각도를 계속 돌리니까 정말 테슬라스럽게 만들었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네. 손이 왜 손가락에 10개가 있어야 되느냐. 네. 이걸 관절을 잘 돌리면 다 네. 커버가 된다. 아주 어거진 것 같은데. 관점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아마 9월 이후부터 로봇에 대한 분위기들이 또 한번 들끓지 않을까. 장이 좋다라는 가정하에는 로봇이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고 오르려다가 한번 타격을 맞았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가지 않겠는가. 그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의 이제 로봇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진짜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사람들 생활 서비스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 봐요. 그러네요.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람용 엘리베이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그러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탄다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을 시키면 로봇이 배달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택배도 로봇으로 배달이 와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잔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좀 마트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로봇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배달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거고, 네이버의 로봇을 봤더니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다고요? 로봇의 뇌라는 거는 이제 네.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에러가 나면 수리비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뇌를 다 중앙 서버,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네, 그럼 이걸 써라. 대신에 구독제를 써라. 그러면 로봇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로봇은 저렴하게 그냥 월 렌탈로 돌리고, 그러면 저는 이 뇌를 빌리는 값을 대가지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마다 로봇 한 대 두는 게 뭐 월 10만 원이 끝나다든가 20만 원이 끝나게 되면서 생활 편의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네이버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로봇주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소형주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 중에서 또 네이버가 뭐 기존의 플랫폼 사업 외에 또 이렇게 로봇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말 플랫폼들이 인공지능 전쟁이에요. 특히 로봇을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얘네들이 언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해서 언어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큰 관점. 이거를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대충 어떻게 말해도 알아듣고 정확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네이버랑 카카오라던가 뭐 SK텔레콤이라던가 뭐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탑티어로 뽑자라 그러면 네이버. 네, 언어 쪽으로 했을 때. 뭐 외국으로 치면 구글.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가진 애들이 결국은 로봇 시장을 제패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로봇 투자를 너무 껍데기만 보는 거죠. 껍데기 만드는 거는 뭐 당장 눈에 보이기 시각적으로는 이게 대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껍데기는 결국 생산하고 양산해서 맞추는 거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구독 서비스를 시켜야 되고, 우리 쪽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장악한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9월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간한 서적에서 네, 생활 속에서 10배 이상 오를 주식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너무 솔깃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일찍 만났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뭐 예시를 하나 옳은 걸로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오늘 날짜로 하루에 지금 14만 7천 명인가요? 엄청 많이 오늘 늘었더라고요. 하루만.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수그러들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리오프닝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지 않고 처음에 생활을 보다가 다음 상상을 해보는 연습이거든요. 리오프닝이 돼요.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 썼던 시절에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밖에 돌아다니기 더 편했어요. 그렇긴 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벗기 싫어지더라고요.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야외에서는 벗으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벗게 됐는데 요새 고등학생 뉴스가 나왔어요. 고등학생들이 네. 마스크 벗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데요. 점심을 굶는데요. 학교에서. 왜 그럴까? 친구들은 네. 자기 하관을 본 적이 없대요. 그 말로만 듣도 마기꾼. 약간. 마기꾼일까봐. 마기꾼이라 놀림 듣기 싫어서 마스크 안 벗고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거 가지고 그래라고 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 마스크를 그동안 뭐 코로나 어떤 시절에는 이거를 쓴다는 게 더 이상했던 건데 벌써 코로나가 2년 반이잖아요. 벌써 뭐 코로나 때 입대한 친구들 다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지금 코로나 때 입학했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 때 졸업하게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조차도. 그럼 이 친구랑 3년 내내 친구지만 제대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의 문화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거.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하락했어요. 그럼 이 자존감을 뭐로 채울 거냐? 1번, 뭐 립스틱, 뭐 화장품.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뭐 피부 미용에 대한 투자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약간 교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임플란트라던가, 뭐 교정. 어른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조금 뭐 다른 친구들은 성형외과에 예약해서 뭐 돌려깎기를 해버리겠죠. 뭐 윤곽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쪽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을 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 나오니까 그렇겠네요. 이쪽 시장이 순식간에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봤더니 PER이 그 당시 때 보면은 9배에서 한 13배 사이였었어요. 다. 되게 글로벌 낮았네요. 기업들이 싹 다. 이쪽이.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연 30%씩 찍습니다. 이야. 영업이익률 연 30%씩 찍고. 와. 환상적인 기업에다가 조만간 쇼티지가 날 거가 PER이 9배에서 13배라고? 이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였던 거죠. 그래서 뭐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딱 원픽을 다 뽑았죠.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제 게 아니라 인모드만 오르는 거예요. 미국 주식만. 네, 인모드가 이제 거기도 피부 이제 타이트닝 이렇게 하는 쪽인데 이제 그 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더 크겠죠. 이쪽이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활의 발견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실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변하면 이쪽 제품이나 이쪽 서비스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투자를 먼저 하고 기다리는 게 생활 속의 발견이라는 거죠. 네. 확실히 좀 이 마기꾼까지는 워낙 사회적인 키워드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잘 될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뭐 하루에도 몇 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주가를 안 알아봐요. 네, 아까 같은 대로 뭐 이러면은 뭐 돌려깎기 하겠지, 뭐 피부에 투자하겠지, 임플란트 하겠지,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럼 그 기업은 뭐가 있지? 그럼 그 기업들 PER은 얼마나 저평가지? 성장률은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만 같이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훌륭한 기회가 같이 얹어지겠죠. 그리고 7년이 아니면 7분도 길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게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단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타라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단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도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단타라는 거죠. 모두가 거의 단타. 저 예전에 강의를 갔더니 또 손들면서 저는 2달 동안 투자를 한 장기 투자자인데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고민이라서 2달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하고 나면 1달 이내, 2달 이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아까 같은 대로 인텔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했다고 말을 표현해요. 네. 아직 공장도 안 지었어요. 이번에 이제 법안 나와가지고 이제 반도체 법안 나왔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원받아서 공장을 지을 거고 직원을 뽑을 거고 파운드리 기술까지 올려가야 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또 잘 되니 안 되니 수율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또 한참 어려운 시기 겪어야 되고 이제서야 조금 경쟁 틈 사이로 치고 들어가서 좀 자리 좀 잡고 시장 점유율 늘려가는 상황이 되려면 못해도 3년 이상은 걸릴 건데 사람들은 벌써 그러니까 인텔 주식 사면 한 달 안에 주가가 오르겠지. 선반영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마치 여기에 이제 신도시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신도시 계획만 보고 투자해서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신도시 계획 나왔으면은 계획대로 하고 착공하는 거 보고 완공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입주해서 정말 그 신도시가 완성돼서 편의 시설이 다 갖춰진 신도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확률 높은 투자가 되는데 네, 계획 발표했을 때 치고 나가는 프리미엄만 받고 빠져나가는 사업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텔이 괜찮다라 보는 게 사람들이 프리미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실적 나쁘고 이러니까 다 절망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그렇다 해서 파운드리 사업은 남한에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그건 자기가 초기에 접근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가치로 반영이 되는 그 상황까지 사실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못 참고 다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일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길게 놓고 쌓이다 보면은 사실 그 소액만 벌고 크게는 못 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좋을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워낙 정보에 빠삭하고 그 다음에 손바뀜도 워낙 현란하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벌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내년 말에 오를 것 같은 거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년 말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약점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하더라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서 좋은 수익률을 내야지만 본인이 성과급도 잘 받을 거고 다음번에 이직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쪽이. 그럼 다른 곳에 이직해서 스카웃 될 때 본인이 이 정도 성과를 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급인 거예요. 이번 시즌에 몇 승 몇 패 했습니까? 방어율 몇입니까?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지는 건 소용이 없어요, 투자에. 그래서 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기관이든 외인이든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내년에 오를 걸 뻔히 알더라도 기관 투자자는 손을 안 대요. 돼봤자 아직 당장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2, 3년 길게 보면 솔직히 한 5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5년 보고 투자하면 할 만한 개인 투자자는 없을 거라 봐요. 그 정도 해안이 있긴 힘들죠, 사실. 못 버텨요. 특히 우리나라 성향에서 제가 5년 보고 투자하세요 말도 이제 못하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짧아서 한 내년 말 정도만 보고 내년 말에 뭐가 유행할까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로봇이 유행을 할 거라 보는데 올해 말에 로봇 주식이 벌써 다 올라 버렸죠. 맞아요. 그럼 로봇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물류라던가 이제 그 다음에 로봇을 많이 써야 되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들이 유행할 거라 봐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시급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편의점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자영업자들이라던가 그러면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회사라던가 무인 편의점 아니면은 이제 무인 로봇을 대여해주는 회사들, 키오스크 회사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내년 되면 뭔가 좋아질 것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아직 나중에 그때 되면 투자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투자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 핫플레이스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런 음식점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로봇 커피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안에서 로봇팔이 메뉴에 따라 다 내려줘서 이렇게 해줘요. 아직까지 사 먹어보진 않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오늘 가면서 한번 사야겠네요. 제가 코로나 전에 생겨가지고 대전 카이스트 쪽에 그게 생겨 있어요. 카이스트 친구들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팔이 이렇게 하고 옆에서
개발자들이 계속 데이터 값 잡고 있고 코로나 초창기에서 저 너무 신기하네 이러고 딱 완성되면은 로봇 기계가 배달을 해주잖아요. 강남에 보면 로봇이 치킨 튀기는 데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데 있어요? 뭐 로보로본가 그럴 거예요.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단순 노동에 대한 영역은 로봇이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고민은 이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로봇은 과연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존재인가 아닌가? 또 이런 딜레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 로봇 회사들이 내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아직은 사실 작은 주식 중에서는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없긴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 아까도 얘기했던 뭐 로봇은 이제 많이 양성화가 될 건데, 그 양산하는 회사도 돈을 좀 벌겠지만, 그보다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플랫폼 회사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거다. 대표적으로 그 서빙 기계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 기계예요. 그런 배달의 민족에서 그 로봇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돈을 벌 거냐, 배달의 민족이 돈을 더 벌 거냐. 배달의 민족이 돈을 더 벌겠죠. 지금 한 달에 한 2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 서빙 기계가.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다는 못 쓰겠지만 24시간 돌리는데 20만 원이면 사람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이것만 둘 수는 없죠. 대신에 서빙하는 직원 하나에 기계 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개 정도 가게를 다 무인으로 돌릴 수 없지만 사람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 커버를 하고 다니면은 한 명이 편의점 5개를 돌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로봇은 사실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력을 대체해버리니까 그럼 엄청 싸게 되는 것이고 사실 또 유연하게 또 예를 들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비용까지 합치면은 확실히 좀 도입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수요가 좀 클 것 같아요. 무인 편의점도 보면은 그 이마트 24에 나왔던 무인 편의점에 카메라가 27개인가 34개가 달려야 돼요. 그럼 핸드폰에 있었던 그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는 로봇에도 달리고 무인 가게에도 달려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 보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속도를 재어야 되거든요. 가다가 멈추려면 감속기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 감속기 잘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또 이제 앞으로 갑자기 공급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 증설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투자할 곳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사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일본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투자해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종류를 안 가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포에 질렸을 때 초반부가 아니라 공포에 질리고 질려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비명 지를 힘도 없을 때 그때가 보통 이제 막바지라 많이 보거든요. 물론 그때 샀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또 한창 횡보장이 있다가 오를 수도 있고 한데 남들과는 좀 거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욕심낼 때는 좀 공포를 가지시고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오히려 내가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강세장은 공포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란 다음에 행복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정말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시간을 좀 길게, 호흡을 길게 보면서 내년에 오를 만한 정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방금 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되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 생각에는 투자하기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그냥 한 달만 더 빨랐으면 그때가 CNN 공포지수 8이었었어요. 맞아요. 극단적 공포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이 한 40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긴 호흡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인구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